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전망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블룸버그는 하루 전 34,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에서 10만 달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역사적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이런 전제를 깐 걸 보면 중장기적인 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루 전의 단기 전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이 드디어 제2의 도약 분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런던 하드포크가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세에 선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많지만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2.0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도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분석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등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강세 트랙으로 복귀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입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블룸버그 크립토 아웃룩 최신호를 통해서 역사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곧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서 자유시장이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수요와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이런 경로를 거쳐 디지털 골드가 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디지털 에셋을 통해 떠오르고 있고 달러화와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통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 중국발 해시레이트 급감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루 전 34,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하루 사이에 상충된 전망을 내놨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전망과 장기적인 추세 전망의 차이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 차트 모델 가운데 하나인 스톡 투 플로우 디플렉션이 요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디플렉션 차트에서 빨간색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고, 녹색의 영역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톡 투 플로우 디플렉션 차트는 녹색 영역으로 저평가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인 크립토는 이런 모습을 두고 10년 만에 가장 큰 저평가라고 분석했는데,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비트코인이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때 이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낮은 수치에 대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마이클 반데포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S2F 모델을 따르거나 온체인 분석을 통한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면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S2F 디플렉션은 2017년 상반기를 연상시킨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시장은 더 깊은 조정을 겪었고 디플렉션은 저평가된 영역으로 깊이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엄 클레멘트는 S2F 디플렉션 차트의 하단 저점에 장기 추세선을 그렸는데, 2011년부터 이 장기 추세선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맞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몇 달 안에 장기 강세장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S2F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 가능한 전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런던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2.0의 초석을 다지는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의미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 컨센시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2.0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셉 루비는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 시스템이 아닌 차세대 인터넷, 차세대 경제라고 말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셉 루비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미 비트코인 생태계를 압도하고 있고 속도와 거래량 등 확장성도 비트코인을 능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2.0이 에너지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현재 집중화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분산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더리움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초건전 화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엄청난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예치된 규모만 130억 달러 정도이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는 무려 700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 수수료 일부가 소각되는 만큼 가치 저장 창고로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 최근 열풍 수준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NFT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다가올 알론조 하드포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 전망에 엄청난 반박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알론조 하드포크 일정이 8월 중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호스킨스는 다음 주부터 거래소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피드백을 받은 뒤에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알론조 하드포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보를 밝히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는 엄청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게 제대로 구현될 경우에 명실상부 이더리움의 경쟁자로서 크립토 산업의 메이저로 도약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과연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될지 또 얼마나 D앱 개발자들의 시선을 끌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에이다의 전체 여정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분기점이 다가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연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요 며칠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했는데 가상화폐 규제 관할권을 놓고 밥그릇 다툼 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인데 CFTC의 브라이언 퀸텐즈 위원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순수 상품은 SEC가 아니라 CFTC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실히 말하자면 SEC는 순수 상품이나 그들의 거래 장소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 상품에는 밀과 금, 석유 또는 암호화폐 자산도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직접 여러 차례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전형적인 밥그릇 다툼 양상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규정했던 곳이기도 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CFTC가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SEC와 CFTC가 공조를 잘 해왔다는 점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 역시 2009년부터 5년 동안 CFTC 위원장을 역임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밥그릇이 더 커지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프라 법안 개정안 발의를 놓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공개적인 지지 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브로커의 정의를 수정한 새로운 인프라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 인프라법의 내용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성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 존재한다. 이런 조항들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미국 밖의 지역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굴자와 검증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이 모두 브로커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황금알을 낳는 대표적인 거위로 꼽히는 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치 역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서신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검증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비중개 기관까지 포함하는데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범위는 예술품, 커뮤니티 등 비금융적인 분야도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만약 해당 법안이 수정한 대로 바뀌지 않으면 인프라법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정책을 만들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은 참 흥미롭게 여겨지는 지점입니다. 이 그림은 김지희 작가의 Sealed Smile이라는 작품입니다. 웃는 얼굴에 담긴 헛된 욕망을 표현해낸 것으로 상당한 호평을 이끌어냈던 그런 작품입니다. 김 작가의 Sealed Smile NFT 작품 3개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무려 1억 2천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지희 작가의 이 작품을 보고 헛된 욕망과 계획된 목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크립토 에셋에 투자하는 목적은 헛된 욕망이 아니라 계획된 목적에 더 가까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